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석유의 20%가 단 하나의 좁은 바닷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폭이 겨우 54km.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 짧은 이 해협이 막히는 순간 국제 유가는 폭등하고 전 세계 공장이 멈추고 여러분의 주유소 기름값이 2배로 뛰어오릅니다. 그 바닷길의 이름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중동 긴장이 고조된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런데 이 해협이 정확히 어디에 있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대로 아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닙니다. 이곳은 세계 경제의 심장을 관통하는 혈관과 같은 곳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전 세계가 심장마비에 걸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수천 년 전부터 강대국들이 탐냈던 이 바닷길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좁은 바닷길이 왜 세계 경제의 급소라고 불리는지, 석유 수송과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현재 중동의 긴장 상황 속에서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뉴스에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의미와 파급력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수로입니다. 북쪽에는 이란이, 남쪽에는 오만의 무산단 반도와 아랍에미리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은 약 54km인데 이것은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직선거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항로의 폭은 약 10km에 불과합니다. 들어오는 배와 나가는 배가 각각 3km 폭의 항로를 사용하고 중간에 3km의 완충 구간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좁은 수로를 하루에 수백 척의 대형 유조선이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 이 좁은 항로에서 교차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척의 유조선이 사고를 일으키기만 해도 전체 항로가 마비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구조입니다. 호르무즈라는 이름은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해역은 수천 년 전부터 동서양 무역의 핵심 통로였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절부터 인도양과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해상 교역로로 사용되었고 향신료와 보석, 직물 등이 이 해협을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이 16세기에 호르무즈 섬을 점령하면서 이 해협의 전략적 가치가 유럽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호르무즈 섬의 요새를 건설하고 통행세를 징수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후 영국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이 지역의 해상 패권을 장악했고 인도로 가는 해상 무역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페르시아만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특히 1971년 영국이 페르시아만에서 철수한 이후 미국은 이 지역에 제5함대를 상시 배치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행을 보장해왔습니다. 바레인에 본부를 둔 미 제5함대는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대규모 전력으로 이 해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대국의 유조선을 공격하는 이른바 유조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미국은 쿠웨이트 유조선에 성조기를 달아 호위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대국들이 이 좁은 바닷길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석유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란 등 세계 최대의 산유국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전 세계 확인 석유 매장량의 약 48%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생산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대안 경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파이프라인이 존재하지만 그 용량은 해상 수송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병목 지점, 영어로는 초크 포인트라고 불리는 전략적 요충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왜 세계 경제의 급소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는 하루 약 2,100만 배럴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해상 석유 운송량의 약 3분의 1이고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이 숫자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17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3천억 원어치의 석유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 셈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4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액화 천연가스, 즉 LNG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 중 하나인데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LNG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출됩니다. 한국도 카타르에서 대량의 LNG를 수입하고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가스 요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해협이 봉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국제 유가가 즉각적으로 폭등합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가 현재의 2배에서 3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배럴당 80달러 수준인 유가가 단숨에 2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국제 유가는 2달 만에 2배로 뛰었고 2008년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위협만으로도 유가가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석유는 단순히 자동차 연료만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합성 섬유, 비료, 의약품, 아스팔트 등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곳에 석유 기반 제품이 사용됩니다. 유가가 2배로 오르면 물류 비용이 급증하고 제조 원가가 상승하며 결국 소비자 물가 전체가 올라갑니다. 항공 운임은 치솟고 택배비는 인상되고 식료품 가격까지 덩달아 오릅니다. 특히 한국처럼 석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는 치명적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서 가져오고 있으며 이 물량의 거의 전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약 91분인데 대체 수송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90일 이후에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약 8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서 호르무즈 봉쇄에 더욱 취약합니다. 중국 역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져 이 해협의 안정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펙 회원국들의 생산량 조절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펙이 감산을 결정하면 유가가 오르듯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 그것만으로도 유가가 상승합니다. 실제로 2019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제 유가는 단 하루 만에 4% 이상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해협이 봉쇄되지 않더라도 이협만으로 시장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왜 호르무즈 봉쇄를 위협하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북쪽이 바로 이란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해협 연안에 대한 미사일 기지와 고속 공격정 부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기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수백 척의 소형 고속정을 운용하며 이 고속정들은 대형 군함이 대응하기 어려운 때 공격 전술, 이른바 스웜 전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마음먹으면 호르무즈 해협에 수천 개의 기뢰를 투하하여 단기간 내에 선박 통행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기뢰는 설치하기는 쉽지만 제거하기는 매우 어려운 무기입니다. 물론 미국 해군이 기뢰 제거 작전을 펼칠 수 있지만 해협을 완전히 안전하게 재개하는 데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전 세계 경제가 받는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봉쇄 위협은 일종의 자살 폭탄 전략입니다. 이란 자체도 석유 수출의 대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하고 있기 때문에 해협을 봉쇄하면 자국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이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되면 너도 안 돼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극단적이지만 이란에게는 유일하게 남은 강력한 협상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2019년부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해왔고 한국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청해부대는 원래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파견된 부대인데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중동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서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규모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동맹 요청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병 규모를 늘리면 미국과의 동맹은 강화되지만 이란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파병을 거부하면 미국의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 쪽으로 석유를 수송할 수 있는 동서 파이프라인의 용량을 확대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푸자이라 송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한 경로의 수송 능력은 호르무즈 통과량의 일부에 불과하여 완전한 대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도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동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글로벌 공공재인 셈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폭 54km의 좁은 바닷길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수로를 통해 전 세계 석유의 20%가 매일 운송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하루 약 2조 원이 넘는 석유가 이 해협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 유가는 두세 배로 폭등하고 한국을 포함한 석유 수입국들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주유소 기름값, 전기요금, 가스비, 심지어 택배비까지 모든 것이 올라갑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호르무즈 봉쇄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 그 위협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곧 한국 경제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에너지 안보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동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해협의 상황을 주목하시면 세계 경제의 흐름이 훨씬 잘 보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은 오르는가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유가를 올리면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원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의 연결고리를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